지금까지 감춰온 모든 진실이 이 한 회차에서 폭발합니다. 기찬, 세리, 제인, 도윤, 미란. 이들은 그동안 숨기고 덮어왔던 과거와 비리를 지금까지 막아왔지만 35회에서는 진실과 거짓, 권력과 복수 사이의 전면전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패트릭. YL그룹 회장 황기찬입니다. 김도윤, 시한폭탄 같은 그 자식도 하루빨리 치워야 하는데. 강미란 상무도 결국 강씨 집안 사람이고 강재인 편이라고. 거봐. 밤의 회장실. 무겁고 침울한 정적 속 탁자 위에 놓인 와인잔 하나가 기울어졌습니다. 기찬은 창밖 어둠을 응시하다가 천천히 몸을 돌려 세리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은 이미 말보다 날카로운 칼날 같았죠. 차가운 분노, 배신감 그리고 멸시까지 담긴 눈빛이 세리의 숨을 먹게 합니다. 내가 내 옆에 있으면서 이걸 전부 숨겼다고? 도윤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기찬의 목소리는 낮지만 회장실 전체를 울리는 듯한 위력이 있었습니다. 세리는 얼어붙은 얼굴로 뒤늦게 무릎을 꿇으며 말을 꺼냅니다. 그건 나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당신이 알면 더 큰일이 날 것 같아서. 그러나 기찬은 단호히 말을 자릅니다. 넌 내 신뢰를 팔았어. 내 눈앞에서 나를 속였다고. 그 대가는 받아야지. 이 말과 함께 그는 회장실 벽을 주먹으로 쳐 탁상의 액자가 떨어지고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집니다. 세리는 울먹이며 말합니다. 당신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 사람이 김도희 오빠라는 걸 알았을 때 무너질까봐. 하지만 기찬의 분노는 더 이상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이제 세리를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기찬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오늘부로 넌 내 옆에 있을 자격이 없어. 나가. 세리는 그 말에 무너지듯 주저앉고 회장실의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기찬은 다시 창밖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의 눈빛 너머로 다가오는 그림자를 직감하죠. 김도윤 그리고 강재인. 그들의 존재가 이제 적으로 각인된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실의 조명 아래 유리 조각 사이로 비치는 기찬의 그림자가 점점 더 짙어집니다. 이 장면은 곧 권력의 균열과 개인적 복수의 서막을 예고하는 강렬한 신호탄이 됩니다. 공모전 시상식 당일 제인은 세상 누구보다 당당한 걸음으로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은 과거의 고통과 억울함 그리고 이를 견뎌온 긴 여정을 모두 껴안고 있었죠. 플래시가 번쩍이고 사회자의 소개가 울려 퍼질 때 그녀의 심장은 믿기지 않을 만큼 요동쳤습니다. 그러나 입술은 단단히 닫혀 있었고 눈빛은 흔들림 없이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무대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선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쉰 뒤 단 한마디를 남깁니다. 이건 가장 가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은 단지 수상소감이 아니었습니다. 복수를 향한 첫 선언이자 YL의 심장부로 향하는 정식 도전장이었죠. 관중석에 앉아있던 임원들과 관계자들 그리고 시청자들은 이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누군가는 뒷골이 서늘해졌고 또 누군가는 가슴을 뜨겁게 움켜쥐었습니다. 수상 이후 제이는 무대 아래로 내려와 정윤이와 포옹을 나눕니다. 윤희는 속삭이듯 말합니다. 넌 결국 해냈구나. 그 사람들도 이제 널 막을 수 없어. 하지만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입니다. 수상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제이는 비서실에 호출됩니다. 공모전 관련자 중 일부가 수상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압박을 넣고 있다는 것. 그 뒤에는 강미란과 황기찬의 흔적이 어렴풋이 느껴집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YL 내부로 향하는 자신의 출입증을 받아듭니다. 공모전 수상자는 향후 3개월간 YL 인테리어 TF팀에 배속되어 실무에 참여하게 되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즉 제이는 이제 YL 내부로 합법적 침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첫 출근 날 제이는 회의실 앞에서 도윤과 마주칩니다. 둘은 서로 말없이 미소 지으며 눈빛을 주고받습니다. 같은 전장을 공유하게 된 동료로서 그리고 서로에게 단 하나의 생존 증인으로서 제이는 팀원들에게 환영받으며 TF팀에 합류합니다. 그러나 이 조직 내부에는 이미 그녀의 정체를 알아챈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강세리의 과거 연인이자 현재 YL 내부 고위 기획팀장인 차민혁. 그는 말없이 제인의 인사말을 듣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은 채 자리를 떠납니다. 제인은 민혁의 반응에서 알 수 없는 기시감을 느낍니다. 며칠 뒤 TF팀 내부에서 기밀 자료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제인은 의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그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죠. 지난밤 제인은 자신의 노트북에 모종의 장치를 설치해둔 누군가의 흔적을 발견했고 이를 조용히 역추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있던 정호성은 한쪽 미소를 띤 채 제인의 행보를 분석합니다. 어디까지 준비해왔니 강재인? 정말 흥미로운 게임이 되겠는걸. 제인은 TF팀의 회의실 벽면에 걸린 옛 프로젝트 사진을 바라보다가 거기에서 김도희의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진 속 도희 옆에 선 기획팀장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차민혁이었던 것입니다. 과거 도희와 함께 일했던 인물 그리고 지금은 세리와 모종의 관계를 맺고 있는 자. 퍼즐은 점점 맞춰지고 있었고 제인의 복수는 단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YL의 구조적 부패와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억울함을 푸는 피해자가 아니라 고발자이자 파괴자로 변모합니다. 공모전 수상은 그저 시작이었습니다. YL이라는 무대에서 제인의 진짜 이야기가 지금 막 펼쳐지려 합니다. 제인의 성공은 미란에게 큰 충격이 됩니다. 단지 공모전 수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다시 YL이라는 거대한 왕국 안으로 발을 들였다는 사실이 미란의 불안을 자극한 것이었죠. 회장실에서 이를 들은 미란은 처음엔 조용히 웃음을 지었지만 그 미소는 금세 일그러집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메이크업을 고치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또 나타났네. 강재인. 아니 금자.
자신이 한때 구해준 소녀가 이제는 아들의 마음을 흔들고 남편의 권력을 위협하는 존재로 돌아온 현실이 그녀를 두렵게 만듭니다. 밤 혼자 앉은 서재에서 미라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냅니다. 그 안엔 제인의 유년 시절 사진이 끼워져 있습니다. 미라는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합니다. 너를 그렇게 만든 게 나일까? 아니면 세상일까? 하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은 없습니다. 그녀는 황기찬에게 전화를 걸어 조용히 말합니다. 그 애가 YL 안으로 들어왔어요. 더 늦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해요. 기찬은 단호히 대답합니다. 그럼 시작하자고. 그들의 대화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제거라는 키워드로 이어지는 위협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엔 상황이 다릅니다. 제이는 과거처럼 약하지 않고 그녀 곁에는 도윤이라는 확고한 동지가 있습니다. 며칠 뒤 미라는 강승우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묻습니다. 그 디자이너 어땠니? 승우는 무심한 듯 대답합니다. 괜찮았어요. 묘하게 익숙한 느낌도 들고. 왜요? 그 말에 미란의 젓가락이 잠시 멈춥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어 말합니다. 그 아이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곁에 있었던 아이야. 승우는 의아해하며 묻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지만 미라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미소를 짓고 와인을 한 모금 마십니다. 그 미소엔 두려움과 애착 그리고 질투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제이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YL 본사 로비 한가운데 서 있고 자신은 그를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제인을 축하하며 꽃을 던지지만 미라는 아무도 보지 못한 채 투명인간처럼 무시당합니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가려 할 때마다 유리벽 같은 것이 가로막히고 맙니다. 그녀는 잠에서 깨어나 크게 숨을 몰아쉽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다시는 그 아이가 내 자리를 넘보게 둘 수 없어. 이제 미란의 감정은 사랑과 죄책감 모성에 질투 권력욕이 뒤섞인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리고 그 소용돌이의 끝엔 반드시 누군가가 무너져야만 끝나는 결말이 기다리고 있겠지요. 이제 도윤은 더 이상 숨은 인물이 아니라 공격자로 나섭니다. 정체가 드러난 이후 그는 한 발 한 발 신중히 수를 둡니다. YL 회장 황기찬과의 정면 대결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닌 치밀한 자료 수집과 증거 조작의 역추적 그리고 사람을 향한 심리전으로 확대됩니다. 도윤은 우선 도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YL 메디컬 센터 내부에서 일했던 간호사들을 조용히 접촉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손에는 과거 의료기록, 직업 명부, 도희의 메일 보건 자료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일에는 K사에게 전달하지 마세요라는 수상한 문장이 반복되고 있었죠. 그는 그 K사가 기찬 혹은 기찬의 직속 수하임을 확신합니다. 도윤은 경찰 출신 사설조사원을 고용해 당시의 환자 기록, CCTV 백업 영상을 확보하기 시작하고 하나씩 교차 확인하며 도희가 병원 내에서 은폐된 실험에 연루됐음을 포착합니다. 그러나 이 조사의 실체는 조용히 새어나가고 있었고 결국 기찬은 그의 행보를 감지하게 됩니다. 김도윤, 그렇게 조용하더니 드디어 칼을 뽑았구나. 기찬은 곧바로 법무팀에 경고를 내리고 도윤에 대한 사생활 조사와 압박을 강화합니다. 이에 도윤은 반격으로 도희의 의무기록과 함께 YL 내부 고발자의 증언 영상을 언론사에 미리 전달해 둡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결정적인 한 방은 제인과 함께 준비한 내부 제보 자료입니다. 도윤은 회의실에서 YL의 기획이사들 앞에 서며 말합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영상은 YL이 지금까지 감춰온 진실의 일부입니다. 기획이사들은 경악하고 현장은 술렁입니다. 기찬은 이를 막기 위해 회의실에 난입하지만 이미 기자들은 복도에서 대기 중이고 영상은 외부 송출되고 있습니다. 이날 이후 도윤은 단순한 복수자가 아니라 권력에 맞선 내부 고발자이자 정의의 전사로 격상됩니다. 그의 싸움은 곧 제인의 싸움과 겹쳐지고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닦아주며 하나의 목표를 위해 나아갑니다. 그들이 향하는 끝에는 기찬의 몰락만이 남아있죠. 신의 오해와 이유를 계산하는 정우성은 겉으로는 한없이 유유자적한 표정이지만 그 속내는 누구보다 치밀하고 냉정합니다. 한적한 와인바의 창가에 앉아 도심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그는 생각에 잠깁니다. 와인잔을 부드럽게 돌리면서도 그의 시선은 어딘가 허공을 응시하고 있죠. 그의 손에는 제인의 공모전 수상 기사와 도윤의 폭로 관련 파일이 담긴 USB가 놓여 있습니다. 그는 중얼거립니다. 역시 시간 문제였군. 그가 미소 짓는 이유는 단순한 재미가 아닙니다. 정우성은 자신만의 복수 시나리오를 오래전부터 준비해왔고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한 걸 보고 있는 것이죠. 그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스스로 전장을 설계한 장본인입니다. 세리와의 관계, 황기찬과의 투자 협상, 심지어 제인과 도윤의 연대까지. 그는 마치 체스판 위에 말을 배치하듯 이 모든 상황을 조율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날 밤 그는 지하 작업실로 내려갑니다. 그곳엔 과거 YL과 관련된 온갖 서류, 녹취 파일, 사진 자료들이 빼곡히 정리돼 있습니다. 도희 사건과 관련된 보고서, 황기찬의 비리 기록, 그리고 강미란의 인맥 리스트까지.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이 싸움을 준비해온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무너질 차례야. 기찬, 너희 집 너무 오래 서 있었거든. 정호성은 제인과 도윤을 직접 만날 계획을 세웁니다. 그가 제시할 협력 조건은 분명 복수와 정의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치명적인 제안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YL이 무너진 이후 그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겠다는 새로운 권력의 야망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한편 그는 일부 언론사와 접촉해 YL의 스캔들을 유도할 단서들을 슬그머니 흘립니다. 그가 원하는 건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내부 분열입니다. 기찬과 미란, 세리 간의 불신을 조장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전략. 그는 말합니다. 사람은 상처받을 땐 말을 아끼지만 의심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배신하지. 정우성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도희의 이름이 새겨진 메모리 카드를 꺼냅니다. 그 속에는 도희가 생전에 남긴 마지막 음성 메시지가 들어
있었고 그 메시지는 지금도 그의 결정에 불을 붙이는 기억의 불씨로 작용하고 있죠. 이제 그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복수의 트리거는 그의 손끝에서 언제든지 당겨질 수 있는 상태. 하지만 그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가 원하는 건 한 방의 강타가 아니라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적의 몰골을 지켜보는 장대한 복수극이니까요. 시작은 이제야 흥미로워졌어. 다들 준비됐겠지? 이제 제이는 고통의 기억을 복수의 무기로 바꾸는데 성공했고 단지 상처의 치유를 넘어서 그 고통을 하나의 전략으로 전환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공모전 수상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그녀가 걸어온 수많은 날들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이자 앞으로 펼쳐질 전장의 출입증이 된 셈이었죠. 이제 그녀의 손에는 권력의 문을 여는 열쇠, 그리고 그 열쇠를 통해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 명분이 쥐어졌습니다. YL 내부로 진입한 그녀는 단순한 실무자가 아니라 마치 법정 안의 증인처럼 진실을 고하고 정의를 밝힐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제인의 복수와 진실 규명은 단순한 개인의 싸움을 넘어 사회적 구조 속에 감춰진 비리와 거짓의 베일을 벗기는 싸움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은 곧 거대한 권력 체계의 균열을 내는 망치질과도 같죠. 그리고 그 여정에는 도윤이라는 단단한 연대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상처를 지닌 이들이 같은 적을 향해 나아가고 그 복수의 칼끝은 점점 기창과 미란, 그리고 YL의 실체를 정조준하게 됩니다. 세상은 이제 제인을 단순한 피해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역사의 서사에 이름을 새긴 투사이며 피해자에서 주도자로 그리고 정의의 목소리로 탈바꿈한 존재입니다. 그녀가 준비한 한 방은 단순히 폭로나 분노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날들을 견디고 계획하고 지켜온 결실이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정의의 언어입니다. 이 싸움의 끝에서 제인은 복수와 함께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YL을 바꾼 첫 번째 내부자라는 이름 말이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